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케파는 손흥민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돌파하는 순간 본머스의 골키퍼는 굳이 태클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손흥민을 향해 몸을 던졌고 결국 페널티킥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비난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는 케파의 실수가 아니라 손흥민의 완벽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어떻게 골키퍼를 완벽히 속였을까요? 이날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솔랑케가 갑자기 공을 들고 등장한 순간이었죠. 단순히 욕심을 부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경기의 뒷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케파는 왜 손흥민에게 굳이 태클을 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박스 안에는 본머스 수비진 3명이 포진해 있었고 그중 2명이 빠르게 손흥민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케파가 태클을 하지 않고 각도만 좁혔다면 손흥민이 득점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를 거치며 세계 최고의 키퍼 이적료를 경신했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했던 경험 많은 골키퍼가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태클을 선택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케파는 손흥민의 심리전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베테랑 키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걸까요? 케파가 절대 손흥민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손흥민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토트넘이 에버턴을 상대로 펼쳤던 작년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손흥민은 거의 슛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켰는데 기대 득점각 XG은 단 0.03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번 시도하면 겨우 3번 성공할까 말까 한 골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골문을 지키고 있던 선수는 에버턴의 주전 골키퍼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인 조던 픽포드였습니다. 픽포드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는 절대 골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상식을 완벽히 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케파는 이런 손흥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슈팅 기회 자체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당 장면을 다시 보면 사실 메디슨의 패스가 살짝 길었고 손흥민이 그 공을 받아도 즉각 슛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오른발로 공을 먼저 터치하며 키퍼가 태클을 시도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키퍼가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를 허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이를 교묘히 역이용해 베테랑 키퍼로 하여금 무리한 태클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페널티킥을 얻었다고 해서 케파를 상대로 골을 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라리가 시절 케파는 페널티킥 선방률 67%를 기록하며 해당 리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순발력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절망에 빠뜨려 온 철벽 골키퍼였죠.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케파도 손흥민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손흥민이 시도한 파넨카 킥이 성공만 하면 키퍼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길 수 있는 가장 도발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케파는 왜 손흥민의 이 기술에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 상황에서 벌어진 솔랑케가 공을 들고 있었던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분명 페널티킥 전담 키커는 손흥민인데 솔랑케가 공을 들고 나선 것이죠. 당황한 팬들은 웅성였고 심지어 중계진마저 솔랑케가 키커로 나서는 것 같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현재 손흥민은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떠날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팀을 이끌어갈 선수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손흥민은 얼마 전 울버햄튼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팀 동료였던 황희찬이 키퍼에게 슈팅 방향을 알려주면서 실축으로 이어졌죠. 설마 이 기억이 남아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키커를 교체하려고 했던 걸까요? 세 번째 가능성, 사실 솔랑케는 친정팀인 본머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그는 팀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본머스 팬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직접 골을 넣으려고 욕심을 부린 것 같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팬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포착됩니다. 솔랑케가 공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이 솔랑케에게 공을 건넸다는 사실이죠.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얻은 뒤 솔랑케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그에게 공을 직접 넘겨줍니다. 그러자 솔랑케는 공을 들고 심판과 대화를 나누고 본머스 선수들과도 신경전을 벌이죠. 그러다 결국 다시 손흥민에게 공을 돌려주는데요.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직전 상황에서 엄청난 스프린트를 한 손흥민이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랑케에게 공을 맡기고 그 사이 체력을 회복하려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페널티킥 키커는 보통 상대팀 선수들의 거센 트래시 토크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솔랑케가 본머스 선수들과 신경전을 대신 벌여주면서 손흥민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별다른 방해 없이 페널티킥을 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파넨카 킥이 왜 그렇게 쉽게 통했을까요? 사실 손흥민은 평소 PK를 찰 때 왼쪽 구석을 선호합니다. 방향을 읽어도 강력한 슈팅이기 때문에 맞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케파 역시 손흥민이 왼쪽 구석을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슈팅 직전 동작을 자세히 보면 이전 페널티킥 상황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폼, 같은 타이밍. 키퍼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왼쪽 구석을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컸고 혹은 반대로 오른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사실을요. 결국 케파는 역심리를 이용해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지만 손흥민은 한 수 앞섰습니다. 손흥민의 파넨카 킥은 정중앙으로 날아가 골망을 흔들었죠.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이 순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항상 경기 후나 훈련 후에 페널티킥을 연습하고 준비한 대로 찼다. 손흥민의 이 한마디에 축구 팬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리가 최고의 PK 선방률을 기록했던 케파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손흥민의 기술과 심리전에 완벽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날 득점이 단순한 한 골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은 EPL 통산 198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역대 13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늘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인 유로파 리그 16강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손흥민은 토트넘을 8강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